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학기에 이어서 참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비대면 수업을 먼저 진행하게 되면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신소재공학부의 이성수 교수고요. 알다시피 이 수업이 아마 3학년 수업으로 되어 있는데 고체 물리학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아마 지금 이 수업을 50명 넘게가 이렇게 시청한 것 같은데, 그래서 대규모 강좌라서 아마 이 코로나 단계가 조금 완화되면은 아마 대면 수업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학기에 제가 사실은 이 과목을 강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아마 그 강의를 올려놓을 건데요. 그러나 매주마다 제가 새롭게 강의를 해서 이제 그 주위에 배운 것들을 요약을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들에 대해서는, 또한 문제풀이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학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학기에 지금 배울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제가 올려놓은 수업 계획서를 한번 보시고요. 보시면은 저의 복학한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드리자면은 제 이메일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는 999-5704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또 연락은 카톡으로 해주시고요. 카톡으로 제가 다 지금 초대를 해놨죠, 그죠? 그 다음에 수업 중에서 이제 과제물 같은 경우는 이메일로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고체물리학 과목이 여러분들 아마 지금 이번 학기에 배우는 전자기학과 더불어서 전기자기학과 더불어서 제일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은 이제 고체 물리학은 고체에 대한 어떤 물리학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그런 학문인데, 우리가 역학도 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전자기학도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광학 부분도 약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다 아우르는 그러한 학문 분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X선 결정학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고, 많은 부분을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개념들이 다 들어가게 되어서, 또 연력학도 들어갑니다. 연력학에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연력학은 아마 재료과학에서 배운 수준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학문들이 부분 많이 이렇게 계획되어지는 학문이기 때문에 고체물리학을 되게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학기에도 여러분 선배들을 가르쳤는데 생각보다 쉬운 교재를 선택했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가르쳤는데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쉬웠는데, 그런데다가 이제 비대면으로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더 개념을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배워보시면 알겠지만은 모든 부분을 커버하지 아니하고요. 왜 한 학기 동안에 지금 이 책 한 권을 우리가 다 훑어보려고 하는데,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야 될 문제들은 하여튼 여기 이 시간에는 다루기가 참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교재를, 그래서 고체물리학 기초라는 이러한 교재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기초라고 되어 있고요. 스티븐 사이먼이라는 저자는 스티븐 사이먼입니다. 스티븐 사이먼인데, 그 다음에 당연히 우리가 번역서를 쓰게 되죠. 정성민 교수님이 이렇게 번역하셨는데, 여기 번역은 정성민
외이인입니다. 그래서 출판사는 북스1이고요. 북스1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이 컨텐츠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책을 교내 서점에서 직접 구입하셔서 이 역자 서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책의 특징에 대해서 꼭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목에서는 주로 이 고체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이 고체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결정 구조 결합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고체를 이루려면은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격자 구조라는 걸 알게 되고요. 이거를 알려면은 우리가 원자의 결합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알려면 우리는 원자나 분자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구조로 우리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격자라든지 그 다음에 이러다 보면 이제 여기서 보면 에너지 밴드라는 게 생기고 밴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고체를 도체냐 난도체냐 부도체냐 이렇게 나누게 되고요. 그죠? 에너지 밴드에 따라서 우리가 나누게 되잖아요. 그리고 각각의 어떤 물리적인 또는 전기적인 특성에 대해서 물론 이거는 전기적으로 물질을 나누는 거죠. 그 특성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그런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적평가방법은요 수업 계획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방법을 보시면 출석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30%입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두세 번 이상 결석을 해도 아주 치명적인 그러한 점수를 깎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주간에도 빠지지 않고 잘 클릭해서 동영상 잘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가제물은 10%고요. 학습태도 10%입니다. 대면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업에 집중하느냐, 스마트폰을 얼마나 만지작거리느냐,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고요. 비대면으로 한다면은 과제물을 얼마나 제때 제출하느냐, 출석을 얼마나 또 제때 하느냐 그런 것들이 아마 이 평가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고사는 25%이고 기말고사도 25%입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출석과 과제물을 잘 제출하는 사람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잘 치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여러 과목들을 아마 들으신 분들이 있을 건데 적어도 한 과목 이상은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 저는 이 시험을 칠 적에 많은 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상 문제, 뭐 기출 예상 문제라든지 이것들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거기서 거의 70% 이상은 출제를 할 겁니다. 물론 어떤 그냥 무작정 외우는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 주어진 조건을 약간 변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똑같은 개념으로 그 예상 문제를 미리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급적 풀이를 다 해드리겠습니다. 풀이를 다 해드리는데 비대면으로 한다더라도 동영상으로 다시 비대면으로 촬영을 해서 다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예상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보는 걸로 인해서 70%의 문제들은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이제 아마
기말고사나 중간고사를 친다면은 아마 충분히 A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해가는 데 있어서 제가 시키는 대로만 잘 따라오면은요 학점을 받는 데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이런 것들이 성적 평가 방법이라는 것을 한 학기 동안 잘 숙지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점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 그 다음에 기출 예상 문제 중심으로 해서 개념들과 문제 풀이들을 잘 이해하고 숙지를 한다면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도 잘 풀 수 있지 않을까. 거기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학습 주제라든지 목표는 수업 계획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급적 이걸 따라서 잘 가려고 하는데요. 너무 많은 양들을 한다 싶으면은 그 일정을 좀 조절을 해서 너무 많은 시험 범위들이 너무 많지 않도록 잘 조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남은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거의 이제 3학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다시 한번 가기 전에 여기 보면 고체에 관한 물리학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요. 고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액체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기체도 있는데 특별히 이 고체라는 것은 어떤 상태냐면은 어떤 원자와 원자 사이에 또는 어떤 뭐라 그래야 됩니까? 물질을 이루는 기본 구조체들의 그 사이의 간격이 항상 타이트하게 고정되어 있는 이것은 약간 움직이는, 그 다음에 이거는 아주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런 상태이죠. 그런 상태를 말하다 보니까 우리는 원자와 분자에 대해서 공부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원소의 주기율표도 다시 간단하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화학 시간에도 배웠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재료과학 시간에도 아마 원소 주기율표에 대해서 배웠을 겁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원하는 시간이 있을 거고요. 그것들이 어떤 결합체를 이루어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이 어떤 베이시스라는 기본 단위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기적인 구조에 갖다 얹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우리가 결정이라고 해요. 이것들이 결정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 만들어진 결정들의 이러한 X선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고요. 역학적인 열적인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기적인 성질에 대해서, 그 다음에 빛과의 어떤 상호작용, 광학적인 성질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때까지 제가 볼 때 이 4학년 1학기에 배우면 더 좋은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3학년 지금 1학기에 배우게 되는데, 왜냐면은 전자기하고 지금 같이 배우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약간 더 어려울 수 있지만, 근데 뭐 1학년 때 또 저한테 전자기학을 배웠기 때문에 기초물리학에서 그 정도 수준이면 아마 충분히 따라올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3학년 1학기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실험실이나 연구실의 앞에 이런 로드맵이라는 성공 로드맵이라는 것을 붙여놨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함께 가는 즐거움을 해놨는데 참 모토치고는 그리고 조금은 애매모호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과 함께 가는 이러한 즐거움을 맛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 신소재공학부의 학생들이 조금은 개인주의적인 면이 강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너무 지나치면은요 조직과 또 여러분들의 발전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 간다고 이렇게 표현해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면에서 그런가 하면 동아리를 예를 들어 보면은요. 우리가 학습 동아리도 있고 취업 동아리도 있어야 되고요. 연구 또한 취업 동아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교수님들 중심적으로 이렇게 잘 짜여지다 보니까 학생 주체적으로 이런 동아리 활동들이 참으로 약한 것 같아요. 근데 3학년 때부터 여러분들이 내가 대학원에 진학을 한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고 또한 과목별로 또 학습 동아리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공기업이라든지 좀 괜찮은 어떤 기업체에 취업을 하고 싶으면은 그런 학생들끼리 이렇게 좀 3, 4, 5로 모여서 준비하는 그런 동아리들이 자연스럽게 좀 만들어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들 찾아다니면서 지도교수가 되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그게 맞는 참 절차인 것 같은데 이때까지 우리 동아리라든지 어떤 학과에 지원 사업을 하다 보면은 항상 교수님들 주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들이 어떤 교수들이 주도하고 싶어서가 아니고요. 학생들이 주도할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해 동안 학부장을 하면서 학과의 여러 가지 사업을 학생들과 함께 해보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학생회들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연구 지원사 같은 경우는 각 교수님들의 실험방에 있는 학생들과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지금 3학년이라면요 진로 목표를 여기 보면 로드맵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3학년이 되려면은 이제 진로 목표를 확립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취업과 진학의 어떤 진로에 그러니까 진학하겠다는 이 진로의 구체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로 갈 것인가? 기업체로 취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공기업을 가든 공무원을 가든 공사를 가든 그 다음에 아니면 대학원으로 진학을 할 것인가? 저는 대부분의 한 90%의 학생은 일로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한 10% 정도 보통 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럴지게 아마 이번 학기부터 우리 교수님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이 취업의 명확성, 취업 진로의 좀 명확성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모듈이라는 것 아니면은 기업군을 한번 발굴하고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면은 저희들에게 와서 건의해 주시면은요 이 취업에 있어서 기업군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자체적으로 리스트를 뭐 100개 이상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걸 홈페이지에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00개 이상인데 한 개의 한 5개에서 6개의 어떤 모듈을 만드는 거죠. 그죠? 모듈이라는 것이 어떤 분야 예를 들자면은 반도체 분야, 태양광 전지 분야, 아니면 금속 소재 분야, 뭐 전기 소재 분야, 뭐 이런 분야로 전자재료 소재 분야 이런 거로 5개를 나누어서요. 부울경 지역에 우리가 보통 80% 이상 취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울경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기업 정보들도 좀 찾아보고 이래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만큼 진로 목표를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확립해가는 그러한 기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지금 제가 나누어드린 로드맵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위치가 지금 어느 정도 준비되고 또 준비하고 있는가를 잘 돌아보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대면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 지금 50여 명 가운데 3학년 전부 다 3학년 1학기나 뭐 4학년 1학기인 사람들이 있을 건데요.
과연 토익 시험을 쳐봤는가? 그래서 제가 성공 로드맵을 만들 적에 이 S로 했는데 이게 이제 신라 석세스 그래서 그 앞자에 따라서 S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1학년 때 1학년 1학기 때 뭘 하고 1학년 2학기 때 뭘 하고 2학년 1학기 때 2학년 2학기 때 이런 식으로 각각의 학기를 마칠 때마다 점검해 보라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목표 아닌 목표를 줘놨습니다. 1학년 1학기 때는 기억이 날지 모르지 90%의 출석률이 와요. 그 다음 학점이 3.0이면 좋겠다. 그 다음 토익은 한번 쳐보자. 토익은 응시만 해보자 일단. 그럼 내 점수가 뭐 신발 사이즈가 나오든 400점이 나오든 350점이 나오든 한번 쳐보자. 학점 3.0은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한 최소의 조건이기 때문에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대학이라는 데 적응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설계를 대학생활을 좀 설계하면서 여유를 가지고 설계하는 그런 기간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2학기 때는요 많이 놀다가도 자격증 한 개를 취득하자. 필수 자격증인 제가 그래서 이때는 뭐라고 했냐면 커말 자격증이 있으면 좋겠다. 학점은 그냥 3.0이다. 3점이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하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자기개발서 한 2권 정도 읽어보자. 그 중에 한 권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그런 책이었고요. 또 한 권 제시한 게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그랬습니다. 인간관계론 그거만 해도 2권이 되겠다 그죠? 근데 그 2권의 책을 읽어본 사람들에 의하면은요 반응은 되게 좋았습니다. 저에게 독후감을 낸 사람들이나 또 저에게 진로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룹 디스커션을 해본 경험에 의하면은요 한 80% 이상의 학생들은 대개 이 2권의 책들에 대해서 만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2학년에 가면 이제 전공 기초에 대해서 배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로 목표를 우리가 좀 설정하는 기간이다 이때는. 아주 어렴풋하게 설정을 한번 해보자. 근데 대체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이때 이제 군 입대를 많이 해버려요. 60% 이상의 학생들이 군 입대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갖추고 군 입대를 하는 사람은 제가 볼 적에 20%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학점이 일단은 3점이 넘는 사람이 한 40%도 안 되고요. 30%? 그 다음에 포괄 자격증을 거의 안 따요. 이때 방학 때 좀 하고 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런 책들도 잘 안 읽었습니다. 토익 시험은 더더욱 치는 사람은 10%도 안 되고요. 1학년 때. 그러다 보니까 1학년 때 미비한 것들이 한 보이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또 2학년을 맞이했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 지금 3학년인데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학기 때 또 국가공인 자격증인 위험을 처리 기사자니까 한번 따보자. 그 다음에 학점은 뭐 3.3이다. 뭐 조금만 더 올려보자. 이제 군에도 갔다 왔고 적응한다고 바쁘니까. 그 다음에요 토익은 450점 정도를 맞아보자. 이때 다음 때 조금만 공부하면 450점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물 처리는 화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재료과학 이런 것들을 공부했기 때문에 충분히 응시해서 뭐 한 300시간 공부 정도 해야 될 겁니다. 이거는 아마 200시간 정도 공부하면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방학 내도록 한 5시간씩 공부해야 된다, 그죠? 딸라면 하루에 5시간씩. 이거는 한 4시간, 서너 시간씩 공부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를 보면은 이제 캐드 모든 공대생인데 필요한 캐드 2급 정도를 한번 도전해보자. 쉽게 따는 거니까 이거는. 그 다음에요 학점은 이제 좀 더 공부를 해서 3.5로 상승을 시켜보고요. 그 다음에 토익은 이제 좀 더 공부 열심히 해서 500점 정도를 받아보자. 50점 올리는 건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 정도 해가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해 나가는 게 학점, 토익, 자격증, 그죠? 토익, 학점, 토익, 자격증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놨습니다. 왜 그러냐니까네 제가 인사에 대해서 면접도 많이 봐보고요. 또한 학생들의 자기소개서를 이력서를 많이 이렇게 클리닉을 해보는데 그 적는 난에 있어서 있잖아요. 뭐 80% 이상의 학생들이 그냥 빈칸으로 돼요. 왜 그러냐면 토익도 없고 자격증도 없다 보니까 그냥 적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웬만한 좋은 기업에 들어갈 발뛰게 서류 심사를 통과하기 어렵겠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지금 지난 입장입니다. 이 고체 물리학을 듣는 사람들이 지금 이만큼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스펙 아닌 스펙을 아니면 열매들을 여러분들이 노력한 열매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는 이제 점검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점검을 하고 내가 그냥 뭐 놀다 보니 저리 됐네 그러면서 무작정 그냥 막연하게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요. 왜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답은 뻔하지만 한번 깊게 여러분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제가 지금 계속 말하는 학점, 토익, 자격증 이런 것들은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노력만 하면은 충분히 다 딸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점수들이나 자격증들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소홀했다면은 이제 3학년이 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3학년은 어떻느냐면요. 이때까지가 전공 기초 및 전공 기초에 가까운 이러한 과목이었습니다. 3학년 1학기 때 지금 여러분이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전공 심화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하나를 지금 고체 물리학을 배우게 되는데 아주 심화된 과정 중에 대표적인 과목 중에 하나이라고 볼 수 있고요. 3학년 1학기 때는 그러면 뭘 하면 좋은가? 이 컴퓨터 에이드 디자인이라는 컴퓨터 도움을 받는 그런 디자인 설계 그것의 CAD 1급도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그 다음에요. 학점은 이제 조금 열심히 공부해서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3.5에서 한 3.8로 잡자. 그 다음에 토익은 550점 정도 받으면 그래서 제가 지금 한 50점씩 계속 상승해가는 그러한 아주 합리적인 웬만큼만 노력하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목표로 잡아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소재공학부에 지금 최근 한 10년 동안 졸업한 학생들을 분석해 보면은 여러분 선배들을 여러분들보다 결코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볼 적에 2학년 2학기 때 이러한 조건들을 다 갖춘 사람이 5%도 안 돼요. 아마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학점은 3.5 넘는 사람이 한 30%는 될 겁니다. 근데 자격증을 2개 정도 따고 토익을 500 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거든요. 왜? 지금도 없을걸요 아마? 물론 내가 대학원에 갈 거기 때문에 난 자격증 필요 없는데요 이러면 자격증 안 따도 되는데 그럼 토익은 500점이 넘는다. 학점은 그러면 한 4.0을 넘고 있어야 되겠다. 그죠? 근데 컴활 자격증은요 내가 대학원을 가든 기업체에 가든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 CAD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이게 구체적인 그러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진로의 구체화를 시키려면요 여러분들이 노력의 구체화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는데요 진로의 구체화는요 막연한 생각이 아니고요 내 노력을 열정의 구체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2학기 때, 그럼 1학기 때 지금 이걸 따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토익을 지금 내쳤는데 350점인데 200점 올리기는 엄청 힘듭니다. 한 학기 동안에 내가 200점을 올린다. 그거는 방학 내도록 공부를 뭐 하루에 10시간씩 해도 쉽지 않을까요? 불가능한 건 아니야. 그러나 더 하여튼 제가 왜 이런 걸 짜게 됐냐면요. 3학년 2학기 때가 됐는데도 3학년 2학기를 마치는 사람들, 즉 4학년 2학기 때나 3학년 2학기 말에도 거의 80% 이상의 학생들은요. 토익 시험을 한 번도 안 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50명, 지금 50여 명 가운데에서도 토익을 친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친 사람들은 20, 30%도 안 될 겁니다. 아마. 왜 안 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좋은데 취업을 하려면 그래도 이 정도의 기본적인 것들은 갖추고 있어야지 서류 심사에서 아예 제외되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학기 때는 그러면 뭘 해야 되는가 한번 보십시다. 캐드 땄고요. 전기기사 자격증 준비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3학년 때 1학기 때 지금 전자기학도 배우고 전력공학 뭐 회로 이런 거 많이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전기기사 자격증을 준비할 수 있고요. 4학년 1학기 바로 3월 달에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시하면은 4학년 때 벌써 전기 자격증을 그래서 4학년 1학기 때 전기기사 자격증 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건 한 600시간 공부해야 된다. 5과목인데 뭐 과목마다 시간 배점은 똑같지만은 과목마다 좀 시간 배분을 잘해서 600시간 정도 공부해야 된다. 이 같은 경우는 방학 때마다 있잖아요. 전기기사 자격증 반이 열려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전자기학을 가르칩니다. 이번에도 지난 겨울 방학 때도 25시간 가르쳤거든요. 전기자기학만 다 뗐어요. 그래서 하루에 5시간씩 해서 월화수목금 이래가지고요. 끝까지 다 뗐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지는 못했지만 근데 거의 다 뗐어요. 그것도 신청해서 들으시면 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2학기 겨울 방학 때나 이번에 여름 방학 때 아마 열릴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학점 4.0이 됩니다. 이제는 0.2점을 올리고자. 자, 이거는 평점이기 때문에요. 학점이 계속 올라가려면 4.0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 학기에. 여러분이 3.5에서 3.8을 만들려면요. 이 학기에는 한 4.1 받기 시작해야 될걸요, 아마. 그래야지 학점이 올라가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토익은 이제 또 50점을 올려서 600점 정도 맞죠. 그러면은 이 정도만 갖춰도요. 웬만한 기업체는 부울경에 있는 연봉 3,500만 원 이상 주는 웬만한 기업체에서는 서류 심사에서는 안 떨어뜨립니다. 이 정도만 돼도요. 자, 3학년 2학기 때까지 그 정도로 맞춰놓으면요, 여러분들이 진로의 구체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4학년 때는 뭐 해야 되느냐? 여기 적어놨는데 진로 목표를 이제 실행을 해야 됩니다. 이게 4학년 진로를 목표를 정한 것을 이제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1학기나 2학기 때 보면 IPP도 가게 되고요. 연구소로 갈 건지 기업체로 갈 건지 이런 식으로 정해서 이러면 대학원하고 연계가 되고요. 그죠? 취업하고 이제 바로 연계가 되죠. 제가 볼 때 4학년 2학기 때 이거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바로 취업과 연계되게.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IPP와 연계해서 8명이나 되는 선배들이 대학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학과 아마 대학원 진학률이 최고로 많이 한 것 같아요. 단 1년도에. 학교들도 다양하게 갔습니다. 부산대학 4명이 가고요. 부산대 5명 갔네요. 고려대학교 1명을 가고 인하대에 가고요. 그다음 경북대에 1명씩 갔습니다.
그래서 부산대학교에 5명이나 갔는데 저는 뭐 다양하게 가는 걸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기가 그 대학원에 가려면은 어느 연구소에 어느 대학의 어느 연구실에 더 관심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4학년 1학기 때 탐색을 해봐야 돼요. 이 진로, 이 진로지를 탐색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미리 이러한 기업군과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웬만큼은 줄 겁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직접 방문한다든지 해서 미리 여러분들이 탐색을 해놓으면요 훨씬 좋은 자리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 수가 있고 그 기업에서도 여러분들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부탁인데요 4학년 1학기쯤 돼가지고 취업하려고 막 찾고 다니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미리 알아보시고요. 제가 볼 적에는 그래서 이때는 벌써 자기소개서는요 써야 돼요. 이제. 자기소개서 작성은 필히 해야 된다. 그러면서 여기서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수정을 해가야 되죠. 수정. 자기가 갖추어지는 것들과 어떤 경험했던 것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비교과로 경험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를 계속해서 이렇게 수정해 나가면서 다듬어가면서 완성해 가야 됩니다. 그러면 4학년 2학기 딱 들어갈 때는요 다 완성이 돼 있어야 돼요. 이제 IPP를 가든 그죠? 그 다음에 토익은 이제 점수를 더 올려야 되겠죠. 토익은 그럼 토익은 아마 700점이라고 목표로 잡고 그래서 그 다음에 자격증을 그 학점은 4.0으로 잡고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이 정도만 돼 있어도 웬만한 기업체는 여러분들 서류 심사는 무조건 통과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공기업을 가고 싶다 그러면 요것만 800점을 받으면 되겠죠. 근데 지금부터 여러분들 1년 반 동안 노력을 해도 이 세 개는 다 이룰 수가 있어요. 근데 1학년, 2학년 때 많이 이렇게 많은 것을 못 이루고 논 사람들은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하는 노력이 한 2배쯤은 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저런 모양이라도 조금 갖출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학년 1학기 때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는가 진로 목표를 확립하는 위치에 와 있다. 진로를 구체화시키는 그런 거에 와 있고요. 자기소개서를 구체화되어 있으니 구체적으로 쓰는 그런 기간이다. 그리고 이 정도의 노력의 결과들이 안 나와 있으면은 다시 돌아보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기간이다. 이까지 이제 1학기 마칠 때 이까지 이루면 참 좋겠지만은 그래서 어느 정도를 내가 갖추느냐 대부분의 근데 많은 학생들이요 한 60-70% 이상의 학생들은 졸업할 때 이 정도의 결과도 결실도 못 맺고 졸업을 합니다. 요 밑으로 졸업을 한다는 거예요. 이 이상을 받아가는 사람들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졸업을 하고도 여러분 취업 재수를 하게 되고 삼수를 하게 됩니다. 왜? 여기 있는 것들 지금 갖춘다고요. 대학원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갈 수는 있지만 가서 얼마나 잘 적응을 해서 정말로 제대로 대한 연구와 그 다음에 학업을 수행해 나가는 거 그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교수들, 지도교수들, 대학원 지도교수의 말을 들어보면 알겠죠. 그죠? 다음에 신라대학교 신소재공학부의 학생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이런 학생들이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발 뜬구름 잡는 그런 진로를 계속 생각하지 마시고요. 구체화시켜가는 여러분들의 3학년 1학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고체 물리학도 열심히 가르치겠지만요. 여러분들이 제가 진로지도 교수가 아니더라도 저한테 와 상담해 주시고 같이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신라대학교에서 정말로 정말 진로의 것을 취업에 관한 것, 그다음 대학원이나 이런 진로에 관한 그것들 결실을 잘 맺을 수 있도록 잘 돕도록 할 테니 이번 학기 같이 잘 해보도록 합시다. 네, 수업 잘 들어줘서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